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통일성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 글쓰기 과정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획하기 단계와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단계에서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 선정하기 단계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인데요. 교과서 100쪽의 내용을 통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선정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어떤 것을 뒤에 쓸지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글의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마치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통일성을 기준으로 연우가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우의 글의 주제는 종이신문을 읽자로 정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연우는 맨 처음 부분, 이 글의 맨 처음 부분에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옆에 나와 있죠. 문제 상황.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이 문제 상황을 글의 처음 부분에 제시하면 읽는 이가 공감을 하고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제일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중간 부분. 이 중간 부분에서는 당연히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을 각각 중심 내용으로 잡아서 한 문단씩 넣어주면 될 텐데, 첫 번째 문단으로 배치한 내용이 바로 종이신문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 문단에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신문의 특성,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 될 거고 그 밑에 하위 항목은 당연히 이 종이신문의 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항목들이 들어가겠죠. 자, 종이신문의 특성은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심 내용이 바로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입니다. 자, 앞에서 내용 선정하기에서 활용하기로 했던 자료 중에 조선일보에서 이 신문을 읽으면 수학과학의 성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에는 첫 번째 성적이 향상된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고 그 밑에 또 이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자료로 어떤 걸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문이 나의 교과서였어요 라는 그 인터뷰 멘트를 따서 신문이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고 사회 현상을 보는 눈이 생기게 해주고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이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하위 항목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중심 내용으로 잡은 것이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해서 경영인의 성공 비결, 종이신문의 독자 수 감소가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요거 좀 이상하죠? 자, 아무튼 이런 식의 그 하위 항목을 일단 잡아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심 내용으로 배치한 것이 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 그 앞에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
어떤 블로그에서 신문읽기 고수의 신문읽기 방법이라는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표제를 중심으로 훑어보기, 관심 분야부터 먼저 읽기 이런 식의 그 구체적인 신문읽기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내용으로 넣을 거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내용 조직을 중간 부분의 내용 조직을 완성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일단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라는 멘트를 넣어서 끝부분에서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글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그 순서, 글의 배치 순서를, 내용 배치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바로 내용 조직하기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선정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어떤 것을 나중에 쓸지 또 어떤 구조로 내용을 연결해 나갈지를 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조직한 내용이 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겠죠. 왜? 그래야지 통일성 있는 글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와 이 조직한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적절히 구분하여 배치를 해줘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점,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하위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있고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 내용들이 중심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또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글 전체의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빼거나 아니면 다른 그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100쪽에 연우가 지금 내용 조직을 해놓은 그 개요 부분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글의 중간 부분에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할 내용을 찾아보자. 자,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중심 내용의 하위 항목 중에서 그 종이신문의 독자 수 감소. 이거는 완전히 이 글의 주제하고 어긋나는 자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삭제해야죠. 자, 교과서에 필기하세요. 삭제해야 할 내용은 바로 중간 3의 종이신문의 독자 수 감소. 이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중간 2의 네모 박스, 빈칸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더 생각해 보자. 자,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중심 내용이에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먼저 그 조선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성적이 향상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교과서가 돼준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 신문이 지식이 풍부해지고 또 사회현상을 보는 눈이 생기게 도와주고 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시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신문의 장점을 여기에다 더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역시 그 교과서에 필기를 해 두면 됩니다. 자, 이제 조직하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 조직한 내용, 즉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글을 써야 되겠죠.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게끔 한 편의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그 완성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문단 혹은 문장이 있는지, 그리고 문단 안에 있는 각 문장이 중심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에 고쳐쓰기를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완성된 글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도 101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우는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써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통일성 있게 썼는지 점검하였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계획한 내용과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인데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각 문단에서도 세부 내용이 문단의 중심 문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해 가면서 글을 써 내려가야 되겠죠. 표현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연우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연우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실제로 한 편의 글을 써본 겁니다. 그게 지금 교과서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제목, 종이신문을 읽자. 이건 완전 그 자기의 주제를 그대로 제목으로 썼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자, 계속 볼게요. 내용이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누리소통망에 접속한다. 간밤에 누가 내 게시물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한다. 학교에 다녀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어제 놓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문을 읽는 시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문은 매일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매체이다. 인터넷 검색이 편하고 효율적이며 텔레비전은 재미와 생동감이 넘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신문만한 것이 없다. 특히 종이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세상을 보는 가장 효율적인 창이 된다. 인터넷 신문은 조회수를 높이려고 흥미 위주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지만 종이신문은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실어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 게다가 종이신문을 다 읽은 다음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는 데 쓰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첫째, 신문을 읽으면 성적이 향상된다. 땡땡 대학 연구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을 읽는 빈도가 높을수록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에서도 성적이 높았다고 한다. 둘째, 해서 지금 쭉 빈칸이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면 되겠죠? 자, 뒤에서 한번 채워볼게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경영인 땡땡땡의 성공 비결은 신문 읽기였다. 초등학교에서 한 공부가 전부였던 그가 현명함과 판단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발판이 신문이라고 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으로 배달된 신문들을 꼼꼼히 읽어 정보를 축적했다는 그에게는 신문이 교과서였다. 종이 신문을 읽는 일이 도움된다는 것을 알아도 빽빽한 활자들과 넓은 지면을 보면 흥미보다는 부담이 생길지도 모른다. 신문을 쉽게 읽으려면 처음에는 표제와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가볍게 읽어보자. 문화, 스포츠, 경제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읽는 것도 좋다. 신문 기사의 형식이나 자주 쓰이는 단어 등에 차츰 익숙해지면 좀 더 꼼꼼히 읽게 된다.
신문 읽기의 고수들도 모든 기사를 다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상황에 맞게 읽기를 추천한다. 세상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이신문을 읽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자. 다양한 지식은 물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어 한 뼘 더 성장할 것이다. 시간이 나면 휴대전화부터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리고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방금 전 연우가 계획한 내용과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어땠나요? 잘 썼나요? 전체적으로 잘 쓰긴 했는데 약간 중간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하나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고쳐쓰기 단계에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 다섯째 문단의 빈칸 부분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빈칸 부분은 아까 내용 조직하기에서도 역시 빈칸이었습니다. 그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이게 중심 문장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먼저 성적이 향상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뭐 지식이 풍부해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예시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신문을 읽으면 지식이 풍부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교과서에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신문을 읽음으로써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고 사회적 사안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넣어주면 신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이 도움 때문에 종이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주제가 한층 더 강화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기 전에 고쳐쓰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문단이 있는지, 문단 안에서 각 문장이 중심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주제, 문단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를 하거나 적절하게 고쳐 써야 한다는 것, 네, 꼭 기억하세요. 교과서 102쪽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이 글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고쳐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평가 기준을 볼게요.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이 글을 점검해보자. 첫 번째 평가 기준.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어떻습니까? 네, 잘 드러나고 있어요.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종이신문을 읽자. 자,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3개. 다양한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네, 잘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약간 한 2개 정도 아니면 하나 반? 이 정도만 주려고 합니다.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운가? 이거는 네, 글의 구조 잘 했고 전개 방식도 나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요거는 뭐 3개 줄 것 같아.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문단은 없는가? 문단 문제 있어요. 왜? 그 뒷받침하는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약간 거리가 먼 문단이 하나 있을 법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 2개에서 하나 반. 그 다음에 문단 안에 각 문장이 중심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요게 문제죠. 요거는 제가 지금은 한 하나 정도밖에 못 주겠어요. 어딘지 알고 있죠? 응, 맞아. 그 3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 종이신문을 읽고 나서 왜 채소 보관하면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왜 나와요, 여기서? 진짜 뜬금없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생뚱맞게. 이거 왜 있어,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정만 되면 완벽한 글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고치고 싶은 부분과 그 까닭을 적어보자. 자, 제일 점수가 낮았던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문단 안에 각 문장이 중심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점수가 낮았잖아. 그 이유가 어디 부분 때문이었어? 그렇죠.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게다가 종이신문을 다 읽은 다음 채소나 과일을 보관한 데 쓰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거를 왜 고치고 싶습니까? 뭘 깨트리니까? 이 글의, 그렇지, 통일성을 깨뜨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게 좋겠죠. 이 문장은 신문 읽기와 관련된 문장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겁니까? 만약에 이 글의 그 주제가 신문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었다면 이건 관련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종이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고쳐야죠. 자, 이 글을 고치고 싶은 까닭, 고치고 싶은 부분 교과서에 잘 정리해서 필기 꼭 해두세요.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고쳐 써보자.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되니까 그 교과서 101페이지 세 번째 문단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빨간색 볼펜으로 찍 긋고 빼면 되죠. 돼지꼬리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건 빠진다라는 표시니까 돼지꼬리 하나 딱 붙여서 해놓으면 완벽한 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를 하는 까닭이 있겠죠. 왜겠습니까? 왜 고쳐쓰기를 해요? 그렇지.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글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글을 쓰기는 매우 어려워요. 글을 고쳐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단계 완성도 높은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막 열심히 글을 완성을 했어. 나 정말 이제 더 이상 하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혹은 수정을 하거나 해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 103쪽 밑에 콕콕 알아두기에서 통일성의 의미,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과정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성의 의미부터 살펴보죠. 자, 통일성이란 건 뭐였죠? 그렇죠.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의미한다. 그래서 글의 주제가 하나로 모여지게끔 문장과 문단이 각각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 왜 통일성 있는 글을 써야 할까요? 그렇죠. 통일성 있는 글을 읽으면 독자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즉 글의 주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용기의 메시지 기억나시죠? 그 용기의 메시지처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고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과정은 어떻게 됐었나요? 그렇죠.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이어지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글을 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글쓰기,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04쪽 문제 해결과 적용에서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